첫 데이트에 남자 옆에서 건드리지 않고 자는 것.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피임은 금기이고 손을 잡는 것조차도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아미시 공동체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규칙에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의 사랑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미시 여성들이 외부 세계에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번들링이라는 관습이 있다. 간단히 말해 젊은 아미시 커플이 같은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옷을 입고 담요에 쌓여 있으며 보통은 중앙에 튼튼한 나무판을 두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엄격한 규칙으로 커플이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번들링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네덜란드와 영국 제도와 같은 곳에서 유럽 정착민에 의해 전해졌다. 세대를 거치면서 아미시의 데이트 관습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아미시 가족들은 이를 인성 및 절제를 시험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상으로 번들링은 보통 커플의 첫 공식 데이트 이후에 이루어지며 종종 젊은 여성의 집에서 부모가 완전히 인지하고 지켜보며 때로는 밤중에 그들을 확인하기도 한다. 물론 번들링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것이 유혹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다른 이들은 정서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드문 사례로 방어한다. 좋든 싫든 번들링은 아미시 연애에 존경받는 초석으로 남아있다.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혼 후 발생하는 일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미시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까워질수록 특히 가족 계획에 관한 기대가 더 엄격해지는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실제로 피임의 개념은 금기시됩니다. 아미시에게 있어 아이들은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신념은 성경 창세기 9장 7절에서 직접 유래합니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이는 아미시 문화에서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이며 성스러운 의무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8명, 10명 또는 심지어 12명이 자녀를 둔 대가족은 은혜와 신이 페이버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현대적인 피임 방법이 전면적으로 거부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설계를 방해하고 자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질 시기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신의 뜻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집니다. 피임에 관한 대화는 기혼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됩니다. 그러나 모든 아미시 공동체가 동일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하이오의 홈스 카운티와 같은 곳의 더 진보적인 정착지는 건강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예외를 조용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용 사항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리자베스타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미시 가정의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피임에 대한 주제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계획에 대한 침묵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더 깊고 개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의 바탕을 둔 사회에서 엄격한 성 역할과 종교 교리가 존재합니다. 성경 해석의 뿌리를 둔 아미시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는 신 앞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 성별 간의 어떤 로맨틱한 관계나 신체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젊은이들은 종종 이를 감추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소문 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집,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단순히 생물학적이지 않으며 이는 당신의 사회적 역할과 운명을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아미시 청소년들은 현대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어 동성애, 레즈비언 또는 퀴어와 같은 용어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미시 세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종종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배척, 출교 또는 더 나쁜 경우가 발생합니다. 17세에 커밍아웃한 실제 아미시 남자인 다데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변환 치료에 보내졌고
나중에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동성애 잡지가 발견된 아미시 청소년은 하룻밤 사이에 집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제한적일지 깊은 심정이 전해집니다. 8학년 교육만 받고 자금이 부족하며 지원 네트워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CDC는 가족의 거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을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보고해왔습니다. 일부는 결국 힘을 찾아 영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부정하거나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잃는 것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서로 만질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러면 항상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대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래가 성사될까요? 아미시 세계에서는 손을 잡는 것조차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아미시 커플은 엄격한 연애 규칙을 따르며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결혼 전 신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손을 잡지도, 포옹도, 몰래 키스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는 전적으로 대화, 공유된 신념, 그리고 만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기반합니다. 현대의 데이트가 종종 친밀한 애정으로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아미시는 그러한 친밀감을 심각한 유혹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를 피하는 것이 개인의 순결과 공동체의 조화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신체적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커플들은 더 깊은 영적 및 감정적 연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애는 일반적으로 교회나 지역 사회 행사 후에 시작되지만 커플들은 대개 단둘이 만나는 일이 드뭅니다. 그들의 대화는 목적이 있으며 신앙, 가족, 그리고 결혼에 집중됩니다. 많은 경우 데이팅 단계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그들의 유대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공유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쉬 및 플레인 아나바티스트 스터디즈 저널에 따르면 미혼 임신은 발생하지만 드뭅니다. 공식적인 성교육 없이 아미쉬 청소년들은 이러한 엄격한 기대를 맹목적으로 이겨내야 하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을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제한이 아미쉬 결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친밀함에 대한 준비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혼외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경로는 즉각적이며 협상할 수 없는 즉각적인 결혼입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사랑이나 의지,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반드시 어머니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 결혼은 커플이 회개하고 아미쉬의 기대에 따라 계속 살 것이라는 것을 공동체에 알리는 공개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소년과 소녀는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의 규범에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이것은 암시시의 규칙서인 암시시 룰북의 비공식적이지만 엄격히 지켜지는 규칙입니다. 고립되거나 배척당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며 누구도 그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총격 결혼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열리는 즐겁고 축제적인 암시시 결혼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종종 선물 없이 개인적으로 개최되고 일반적인 공동체 축하 행사도 없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커플의 특별한 날은 그들의 죄와 공동체의 권위를 조용히 상기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커플이 결혼 전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임신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혼식 없이도 고립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암시시 전통은 결혼을 의무화하며 두 파트너 모두 준비가 되어 있거나 원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이러한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나지만 친밀감이나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내용을 주목하세요.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암시시 아이들은 친밀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이라는 개념이 없고 집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미쉬 청소년들이 친밀감에 대해 배우는 많은 부분은 농장동물을 관찰하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배워진다. 문화학자 존 A. 호스테트러의 기록에 따르면 아미쉬 아이들은 자연 세상을 관찰하며 지식의 조각을 주워 듣지만 성인으로부터의 안내는 거의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질문은 구조나 명확성이 없이 또래 사이에서 속삭여진다. 결혼이 다가올 때쯤에야 부모는 종종 큰 불편함을 느끼면서 간략하고 실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감정적인 친밀감, 로맨스 또는 개인적인 감정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아미쉬 청소년들은 결혼에 들어갈 때 확신이 없고 불안하며 대체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언세틀링 한 부분이 있다. 주제를 아예 회피하는 공동체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감정적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미쉬는 그들의 더 간단하고 전통적인 삶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친밀한 대화에 있어서 모든 일이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친밀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부적절하고 죄악으로 여겨진다. 존 A. 호스테트러의 저서인 아미쉬 소사이어티에서 그는 성인들이 특히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일부러 무시한다고 쓴다. 아미쉬와 평범한 제세례파 연구 저널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미쉬 청소년들은 가족 토론이 아닌 또래나 관찰을 통해 관계에 대해 배운다. 친밀감에 대한 대화는 결혼에 엄격히 제한되며 집안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공개 장소에서는 결혼한 커플조차 애정 표현을 피한다. 왜 이렇게 침묵이 많을까요? 아미쉬에게 겸손함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친밀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부정한 생각과 유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이 주제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사적으로 숨기고 거의 인정하지 않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과 침묵이 아미쉬의 관계를 보호하는 반면 이러한 전통 아래에는 훨씬 더 불안한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결혼 선택지가 제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예상보다 더 비극적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폐쇄적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아미쉬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해 특정한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제한된 유전적 플로, 이는 근친 교배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미쉬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북미에서 약 37만 5천 명에 달하며 그들의 열정은 주로 외부 계종이나 비아미쉬 개인과의 결혼이 아닌 내부 결혼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과학자들이 창시자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초기에 소수 정착자 인구가 세대를 거치며 내부적으로 확장되지만 새로운 유전적 다양성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특정 유전적 질환은 일반 인구보다 아미쉬 공동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예로는 드문 형태의 외소증인 앨리스 반 크레벨트 증후군과 기타 열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미쉬 청소년들은 특히 작은 정착촌에서 이웃 공동체의 잠재적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종종 권장된다. 유전적 질환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인종적 관행은 이러한 질병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펜실베이니아의 랭카스터와 오하이오의 홈즈 카운티와 같은 대규모 아미쉬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가족을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 고립된 공동체에 비해 위험이 적다. 흥미롭게도 유전 상담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공식적인 아미시 규칙은 없지만 일부 가족들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잘 알려진 질병을 다룰 때 특히 현대 의료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다. 전문 클리닉은 이제 많은 아미시 공동체에 조용히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전통에 맞춰 의료 조언을 제공하고 유전적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내의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확고하다. 젊은 남성과 여성은 신앙 내에서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전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고립의 숨겨진 비용은 아미시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들은 종종 무언의 짐을 가장 무겁게 지고 있다. 전통과 가족 구조는 남성의 권위가 강조되는 사회를 형성하며 이는 결혼과 관계의 여러 측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있으며 남성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주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종종 아미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관점은 결혼 내에서의 기대, 사랑의 삶 및 동의에 관한 생각을 형성한다. 어린 시절부터 아미시 여성들은 순종, 겸손, 복종의 미 버추어를 배우게 된다. 아미시 및 평범한 제세례파 연구 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한 문화적 요소가 아니라 부모, 교사,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 의해 강화된 영적 명령이다. 아미시 여성들은 교회의 뜻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편에게도 복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아미시 여성이 결혼할 때 특히 중요해진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형식적인 성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친밀함, 생식,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 가지고 결혼에 들어간다. 관계에 대한 주류적인 견해의 중심인 상호 동의 개념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실제로 친밀함은 공유된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여겨진다. 이러한 침묵은 많은 아미시 여성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만든다. 친밀함, 경계, 정서적 안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도구나 허가 없이 일부는 자신의 자율성이 제한된 채로 갇혀 있다고 느낀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동의, 성 건강 또는 정서적 요구에 관한 대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범에 도전하거나 이를 문제 삼으려는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미시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그들의 조용한 고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고록, 온라인 포럼, 그리고 아미시 사람들을 위한 사명, 미션 투 아미시 피플과 같은 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여성은 이러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의 무게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서적 고립, 혼란, 그리고 자율성의 결여로 특징 지어지는 결혼 생활을 묘사합니다. 일부에게 있어 아미시 신앙을 떠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만 이는 종종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를 잃는다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희망이 엿보입니다. 소규모 지원 네트워크가 생겨나며 아미시를 떠난 여성들이 공동체를 넘어서 삶을 탐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상담, 법적 지원, 교육 접근을 제공하며 한때 목소리가 거의 없던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부분의 아미시 정착촌이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엄격히 따르지만 공동체 내부에서도 인식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드물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장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철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가족 모임에서 제외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조차 없습니다. 많은 아미시들은 8학년 교육까지만 받고 현대 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그들은 은행 계좌, 고용,
법적 문서 및 기술 등을 안내받지 않고도 다루어야 합니다. 주거, 교통수단, 그리고 운전면허와 같은 신분증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 아미시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을 위한 사역, 미션 투 아미시 피플, 과 아미시 유산재단, 아미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과 같은 단체들은 주거, 교육, 상담 및 전 아미시가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떠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미시 업브링잉, 근면한 작업, 강한 공동체 가치를 외부에서 찾아낸 기회와 혼합하여 새로운 보람 있는 삶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상처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 형제 및 친구와의 연락이 끊어진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랑은 종종 촉매제가 됩니다. 아미시 세계 밖의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개인이 자신이 항상 알고 있던 삶을 다시 고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어려운 질문들을 동반합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족의 비용을 치르면서 자유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들이 떠나더라도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르침이 평생 여러분을 형성하게 될까요? 지금쯤 당신은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